네, 안녕하세요.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센치멘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개념도 말씀드렸죠. 내재 가치는 있는데, 그죠? 불변하고 있다고 치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센치멘트가 낮을 때 저평가되고 높을 때 고평가되니까 센치멘트 인덱스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거나 어떤 숫자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숫자가 낮을 때에 그 주식들을 사고, 그러면은 이 센치멘트 숫자가 높아졌을 때 주가도 올라갈 거니까 그때 가서 팔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투자 전략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반대로 센치멘트 인덱스가 엄청 높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식을 팔거나 공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쭉 센치멘트 인덱스가 내려갔을 때 다시 사들여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자, 소형주, 신생에서 초고성장주, 저평가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러고 보면 이거 영향 안 받는 주식 좀 있나요? 도대체? 있기는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나름 또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신고전파 재무의 고집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헤이비어럴 가이드들이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주식들의 기대 수익률이 각기 다른 것은 그 주식들의 체계적 위험이 각기 달라서일 뿐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비이성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수요로 인한 가격 변동 가능성은 차익 거래자들에 의해서 없어질 거다. 그러므로 비이성적 투자자들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센치멘트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데이터를 보니 있더라 하는 걸 계속 찾는 거예요. 자, 센치멘트 인덱스 만들기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그러면 센치멘트는 어떻게 숫자화 할 거냐? 투자자 심리, 센치멘트를 잘 보여주는 지표들을 묶어서 주성분 분석을 하여 하나의 인덱스로 나타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주성분 분석 이런 거 나오는데, 뭔가 공통적인 걸 뽑아낸다, 추출해낸다. 공통적인 거, 어떤 변수들 한 대여섯 개 가지고 던져놓고, 의도하는 바에 맞는 변수들 한 대여섯 개 던져놓고, 그 변수들의 숫자가 쭉쭉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온 숫자들을 시계열적으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무언가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의 선형대수를 배워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공대 애들하고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거기 선형대수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는 게 나옵니다. 고유값, 고유 벡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행렬을 주면서 행렬마다 행렬이 이런 데이터가 되거든요. 근데 그 행렬 주고서 그 데이터에 쭈르륵 시계열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의 commonality를 뽑아내는 게 그 행렬의 고유한 뭔가를 뽑아내는 그런 벡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갖다 활용해서 인덱스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이커 앤 버글러가 창안한 이 센치멘트 인덱스라는 거는요, 한 6가지 정도의 변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이 버블에 휩싸였다 있을 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크래시가 왔다 했을 때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한번 잡아내자. 혹은 그와 반대로 가는 거, 그죠? 이런 거를 잡아내자. 그래서 그 변수들의 시계열을 쫙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이 시계열적인 움직임들을 공통적인 것을 요소를 뽑아내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그런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뽑아내자.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센치멘트 인덱스라고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쓰이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PCA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6가지 변수 뭘로 썼느냐? 예를 들면은 6가지 뭘로 썼느냐? Closed End Fund 디스카운트가 하나 있습니다. 폐쇄형 뮤추얼 펀드의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건데, 뮤추얼 펀드면 뮤추얼 펀드지 뭔 폐쇄형이고 뭐 개방형이냐? 그러면 개방형은 보통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폐쇄형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거는 환매가 금지되어 있는, 그죠? 환매, 나한테 돈을 바꿔주세요 이거 펀드 라고 펀드한테 가서 요청할 수가 없어요. 끝날 때까지, 이 펀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환매 금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뮤추얼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플렉서빌리티가 훨씬 줄어들잖아요.
운신의 폭이 줄어들잖아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디스카운트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들이 가지게 되고, 근데 이 디스카운트의 정도가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너도나도 참가하고 싶어 할 때는 그 디스카운트 정도가 작다. 뮤추얼 펀드 클로즈드 엔드라도 좋아요. 나 주식 투자하고 싶어. 난리 났어요. 안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폐쇄형하고 개방형하고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크래시가 닥쳐서 센치멘트가 아주 바닥을 칠 때는 뮤추얼 펀드 뭐 그것도 싫은데 클로즈드 엔드 펀드조차 더 싫어. 막 이러면서 막 디스카운트가 더 크다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게 1번. 2번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주식 거래량. 요즘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열광했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조차도 지금 테슬라를 살려고 달려갔잖아요. 애플 살려고 가고, 누구는 뭐, 그죠? 그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거래량이 그 센치멘트를 잘 반영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 요소. 세 번째로는 나이포 그랬는데 저거 뭐냐면은 넘버 오브 IPO입니다. 쿠팡 IPO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즘 지난 1년 동안에 IPO 한 숫자가 되게 많죠. SK 바이오팜 무슨 SK가 며칠 전에 또 뭐 하나 더 나갔던데, 그죠? 이런저런 것들이 다 너도나도 물 만났다 노져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해가지고, 그 물 들어올 때일수록 노젓는 게 IPO거든요. IPO Initial Public Offering.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디서 구한다? 은행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구한다. 왜? 주식시장에 물 들어오고 있으니까. 센치멘트가 너무 높으니까 너도나도 거기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IPO 하는 횟수가 많다 하는 거. 그다음에는 네 번째는 IPO 한 첫날, 그죠? 주가 수익률이, 그죠? 공모가 대비 그 마지막 딱 나가는, 그죠? 주가 수익률이 종가까지 쿠팡 80% 나왔대. 80% 하루에. 열기가 높을수록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수익률이 높겠죠. 그겁니다. 그것들 첫날 수익률. 다섯 번째, 좌우지간에 지금 IPO 물 들어온다 노져라. 언제 물이 빠질지 모르겠지만 굿럭. 네. 다섯 번째는 자금 조달액 중에 주식 발행액의 비중 그랬습니다. 그래서 E는 equity financing, D는 debt financing.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M&A를 하든 공장 기계를 사든 자금 조달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돈, 어느 투자자들, 어떤 종류의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을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주식시장이 아주 과열돼 있을 때면은 주식시장 가서 돈 끌어모으자. 반면에 크래시면은 도망가는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마지막은 배당주 프리미엄인데 이건 거꾸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고성장주에 대한 기대 심리와 반비례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디비던드 배당주 페이하는 주식은 따로 있죠. 종류가. 예, 안정된 주식, 포스코 뭐 이런 것들 말하자면은 중후장대로 이미 궤도에 올라와 있고 캐시카우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장주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가 성장주 대비 프리미엄을 받을 때가 있어. 언제 좋겠어요? 성장주 꼬라 박을 때, 즉 크래시가 터졌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배당주가 성장주 대비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다 측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공통적인 걸 뽑아내서 센치멘트 인덱스를 뽑아낸 게 바로 베이커 앤 버글러의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제 시계열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와 크래시일 때랑 같이 가지 않니 하는 걸 전반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선 뭘 해요? 그 센치멘트가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파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크래시가 났을 때 워런 버핏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센치멘트가 막 높아졌을 때 돈 막 올라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서 돈 벌겠죠. 그런 정도를, 돈 버는 정도를 주식의 사이즈별로 대형주, 소형주 별로 쭉 봤습니다. 보니까는 소형주일수록 센치멘트에 더욱더 많이 좌우가 돼서
낮은 센티멘트일 때 사가지고 높은 센티멘트일 때 팔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더라. 반면에 대형주는 별로 그런 움직임들이 미미하더라. 이게 퍼센트 단위일 겁니다. 예, 1%, 2%, 3%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연율로 나가는 거라고 월 수익률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NISE 주식들 시총 순위로 10개 포트폴리오를 기간별로 구축해서 센티멘트가 긍정적일 때 구성한 것의 수익률은 검은색 막대 그래프 점선은 그 둘의 평균 그랬고요. 부정적일 때 구성한 거는 검은색 흰색 막대. 네, 부정적일 때 사면 이렇게 높고 긍정적일 때 사면 이렇게 낮다 하는 겁니다. 그쵸?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그동안 센치멘트를 측정할 대리 변수를 여러 가지를 써왔는데요. 여전히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쪽에서는 반론을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쇄형 뮤추얼 펀드 디스카운트라고 하지만 그게 폐쇄형 펀드가 더 유동성, 리퀴디티 등에 있어서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받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럼 비헤이비어럴 빠져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또 IPO에 대해서도 또 그럴 소지가 있어요. IPO는 아무 때나 합니까? 사람들이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한다 그러지만은 그 물 들어올 때가 그런 심리적인 물 들어올 때가 아니라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이 있어서 실제 캐시플로나 아니면 캐시플로가 늘어나는 혹은 리스크가 확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있어서 브레이크 스루가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벤처를 많이 했고 그 결과 성공을 한 벤처들이 IPO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하는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게 순수한 심리라고 할 수 있니? 라고 계속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죠. 무드에 있어서는 햇빛 이런 거는 빼박켄트예요.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햇빛이 나와서 기분 좋아서 주가 올라간다 하는 건데 어떡하라고, 그죠? 외생적인 변수예요. 뭐 경제가 잘 돌아가면 햇빛이 많이 뜹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죠? 내생성 문제가 없습니다. 무드 같은 거는. 하지만은 센치멘트 인덱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하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